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수직선에서 있는 문 2하고 5 두 점 사이 거리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가면 거리가 가볍게 나오는 거죠.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평면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의 방식을 구해가는 방법이 기울기하고 좌표를 할 때 x-x1 더하기 y1 이런 형태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 되죠. 기울기 2 주어져 있고요. 좌표 1 주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2x-를 해서 결과가 얻어져 가겠죠. 이때 mn을 좀 더하게 해달라 라고 처리해주면 가볍게 2하고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1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직선 방정식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또 역시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그 다음에 반지름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꼴 r제곱. 원 방정식의 가장 표준인 형태죠. 중심 좌표가 a, b의 반지름 r 되는 그런 내용. 지금 보게 되면 중심 좌표 2, a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들이 b1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 b 값은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9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r 제곱이 9니까 r 값은 3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값들을 좀 더하게 해달라. A값 1에다가 B값 2였으니까 3에다가 또 3을 좀 더하게 해주니까 결과는 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원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주어진 직선과 수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이게 되려면 어떤 성질이 있죠? 두 직선의 기울기, 곱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이 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y는 3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고 마이너스 7 처리되겠고요. 그럼 3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에서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y 절편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직선에서 두 직선 사이의 관계, 수직일 때는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들 이용해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지나가는 좌표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역시 또 이제 직선의 방식 만드는 기본적인 학습이 좀 돼 있어야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직선에 대한 정보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부등식을 풀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등식, 그렇죠. 앞에 두 개 부분, 뒤에 두 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앞에 부분을 또 열심히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이항시켜 놓고요. 그럼 5x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5로 가서 나누면 되죠. 5x 6보다 작다 됐으니까 x 값은 5분의 6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가에 들어갈 항목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 이항시켜서 7x를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좌측에 이항시켰네요. 그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7x 돼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항 또 시켜서 플러스 7 이렇게 그거나 갖다 해서 잘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제 몸으로 좀 나누기 해야 되는 거니까 부등호가 좀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둘을 좀 동시에 만족해 가는 거니까 두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이제 5분의 6보다 좀 작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때 들어갈 두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마이너스 1하고 5분의 6 더하기 해서 정답은 5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차 부등식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가볍게 처리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에 있는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y축에 있는 좌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 b 이 정도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25, 그 다음에 b 플러스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에다가 b-2에 제곱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개할 때 b 제곱은 좀 소호가 되고요. 이항시켜서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에다가 6b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 다음에 25, 1, 그 다음에 여기 4 이런 부분들 써서 좀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b는 이렇게 처리되고 26이 넘어가서 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b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y축에 있는 점 이렇게 물어봤는데 y축의 점이니까 당연히 0,-3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와, 문제만 잘 읽어도 뭐 4번, 5번에 이렇게 뭐 x축에 있는 점 좌표는 좀 여기다 뭐 답을 표시하는 일은 없겠죠? 물론 이제 뭐 간단한 문제니까 y축에 있는 점 좌표 놓고 그 부분들 거리 같다라고 했으니까 거리식을 좀 세워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분점 공식이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지금 1,5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2대1로 내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걸 뭐 공식을 좀 그대로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 이렇게 좀 크로스 하는 형태로 해서 계산하는 것만 좀 주의를 기울여주면 되겠죠. 3분의 4에다가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5 해서 계산해 가면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3분의 5에다가 3분의 3 뭐 1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나중에 이 값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3분의 8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내분점 그 다음에는 또 외분점도 있고 중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 평면 이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절대값 부분들인데요. 절대값이 지금 0, 그 다음에 2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3개의 부분을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x값이 0보다 작을 땐 둘 다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2 처리해서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니까 x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0보다 작은 곳에서 풀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좀 구해주면 되겠고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좀 작을 때 풀게 되면 하나는 양 그대로에다가 이렇게 풀리겠고 8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이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영역 그대로 성립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되면 둘 다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2보다 큰 부분에서 풀니까 이렇게 범위를 좀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공통 부분을 구하게 되면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갔다가 연결시켜서 0부터 2까지 또 2에서 연결시켜서 5까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크게 이제 범위를 좀 3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서 풀이한다. 요 사실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때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답은 5번 2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절대값 나와 있는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 범위만 이렇게 좀 나눠서 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서 연습을 좀 진행해 두면 되겠습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쿠, 이거 공식이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원위의 점 x1, y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접선 공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 뭐 공식이 학습이 되어 있냐 점검해 가는 거죠. 뭐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니까 ax 2 루트 5y는 r제곱 이렇게 처리된 식이 뒤에 있는 부분들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2 루트 5y가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2배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루트 5y는 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분리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 2 루트 5라는 부분들이 원위의 점이니까요. a제곱 더하기 20은 이꼴 r제곱 이런 것도 관계식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a 값을 또 4를 대면 이게 좀 36이 되죠. r 제곱은 36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그럼 뭐 r은 뭐 양수 부분들이 되겠죠. 양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r 값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여기 있죠. 36이 또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는 그럼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 18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값들을 전부 다 구했는데 이때 이제 또 3개의 값을 좀 더 더하게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18에다가 여기 계산해주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2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 위에서의 접선 좌표 좀 줘줄 때 그때 이제 접선 공식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주어져 있는데 거리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평행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한 직선에 이제 특정한 점 좌표 하나를 좀 고르면 되죠. 그곳에서부터 거리를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이론을 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는 좀 뭐가 좋을까요? x 0 이렇게 하나만 만들죠 뭐. 그럼 이제 5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해서 좌표를 하나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x 플러스 5y 플러스 k는 이퀄 0 하고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죠. 12, 5 그럼 이제 13분의 해서 0을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이거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리 자체가 이제 5라고 좀 조져 있으니까요. k-2라는 계산 결과가 좀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5, 3,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65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데 한 번은 플러스 65, 한 번은 마이너스 65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서 연산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은 해주면 65 플러스 2, 한 번은 65,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65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데 이 두 개의 값을 좀 어떻게 되면 합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들만 합해가지고 4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특정한 좌표 하나를 좀 골라서 그곳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항상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좀 같지 않도록 하려면 정수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2차 부등식은 뭐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제곱차가 양인 그래프를 그렸는데 0보다 작은 부분들이 해를 갖지 않는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래프 이렇게 위로 가거나 이렇게 0되게 그려가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 아랫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뭐 판별식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A-1의 제곱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요? 빼기 짝수공식 썼으니까 빼기 뭐 3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0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a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플러스 3에서 이 부분을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인수분해가 1하고 4 이런 형태로 좀 해서 인수분해가 돼가는 거니까 a값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뭐 정수 최대값 당연히 4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항상 이제 함수 형태를 이용해서 무엇을 풀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가장 효율적인 풀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점과 직선 거리죠. 직선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항목을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지금 두 점을 이렇게 만나려면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좀 작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x-y 플러스 k 직선 방식 놓고요. 중심 좌표는 이제 1,0 놓으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반지름인 루트 5보다 좀 작다.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곱 더하기니까 4 더하기 1에서 5 처리해주면 되겠고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k 플러스 2 절대값 되는데 이게 이제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같아도 되겠죠.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2 값이 절대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뭐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양식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 양식에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3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좀 열심히 구했죠. 개수를 좀 물어봤네요. 개수를 물어봤으면 주인주어 답을 좀 해가야 되는 건데 뭐 어쨌든 3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좀 빼면 1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쪽 숫자가 들어가니까 더하기를 해서 11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킬 때 그럼 점 C가 또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들 A, C하고 B, C, B가 뭐 3대1이 돼가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A, B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A에서부터 C까지 길이, B에서부터 C까지 길이, 요 길이가 3,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C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A, B를 중심으로 3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대 1 외분합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하고 그 다음에 5,8 이렇게 되는데 3대 1 외분이 되는 거죠. 이제 2분의 15에서 그 다음에 크로스에서 빼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24에서 빼기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산해서 14에 7 처리해주면 되겠고 26에 1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좀 구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7 플러스 a는 이퀄 그 다음에 이제 13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뭐 a 값은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20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 자체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해석해가는 과정 자체가 좀 필요하죠. 일단 이제 길이 표시해 주겠고, 이 부분들 A에서부터 간 거리, B에서부터 간 거리, 특히 이제 연장선 이런 부분 좀 알아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내분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대 1 외분입니다라는 결론을 내가는 절차, 이 부분들, 그 부분에서부터 풀이를 좀 시작해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 개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K 최대값, 최소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주어진 부분들 X 절대값 제곱 이렇게 좀 이용하면 이런 거 연산이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죠. 작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렇게 더 처리되는 거니까요. 수직선상에다가 범위를 표시해주면 절대값의 범위가 지금 1부터 4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1, 4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4가 아니라 3이죠.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서 범위 이렇게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부분들은 이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요? 1, 2에다가, 그 다음에 1에다가, 그 다음에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근 중에 마이너스 1이 좀 하나가 좀 나오고요. 그럼 이제 또 이 부분들을 좀 다른 색깔을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근을 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근 하나가 이제 2분의 K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좀 표시해 가야 되는데, 정수가 좀 오직 하나란 이야기는 뭐 오른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위에 좀 제가 또 아까 이 부분을 또 3인데 표시가 좀 안 되어 있군요. 범위에 이제 2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표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의 범위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요, 이게 값이 좀 더 커져가도 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K는 2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즉 K 값은 이제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게 나오면 되겠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이제 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좀 작은 쪽에 가면 되죠. 근데 더 가더라도 더 이상 정수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2분의 K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K 값은 이제 또는 이렇게 처리되어서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고 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문제는 좀 범위 자체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최대값이 안 나오는데요. 값이 계속 커져가는데 아마 이 부분들 이게 좀 3보다 작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 이런 형태에서 좀 문제가 좀 살짝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 문제가 오류가 된 것 같고요. 이게 이쪽에 뭐 하나가 뭐 등호가 좀 들어가서 이쪽에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면 이제 6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최대값 6. 그럼 반대가 되면 또 여기는 또 마이너스 6보다 이런 식에서, 그러니까 뭐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로 된 건데, 뭐 부등호 부분이 좀 잘못된 그런 틀에서 이제 문제가 좀 오류가 생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오류라고 판단되는 거니까 일단은 큰 흐름 틀에서 정확하게 학습하는 형태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뭐 나중에 이제 뭐 등호 부분이 좀 들어가고 이랬을 땐 답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좀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점에 대해서, 두 점 AB에 대해서 거리 B가 1대2인 점의 자치. 요거 이제 나올 게 나왔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1대2인 점의 자치. 이게 뭐죠? 내분점하고 외분점. 요 두 점을 이제 뭐 지름으로 하는
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일명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2,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 이제 1대2 해서 내분점부터 구할까요? 3분의 해서 크로스 형태로 계산하니까 2 빼기 2, 3분의 0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0,2에서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고요. 외분점 구하면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2 플러스 2 되겠고 마이너스 1에다가 0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4,6 해서 나옵니까? 마이너스 4,6 해서 외분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지름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중심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8에 4 이렇게 해서 중심 좌표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럼 이제 2제곱에 6, 또 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니까 반지름 길이는 2루트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런 원이 되어 있는데 직선하고 또 이제 거리 최대치를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원 나와 있고 뭐 직선인데 거리 최대치에서 보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x-y-2는 이꼴 제로 되어 있고 중심 좌표에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절대값이니까 8이 되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거리가 4루트 2 되는데 거기 이제 반지름 2루트 2를 좀 빼낼 거니까요. 뭐 최소 자체는 2루트 2가 되겠고 최대는 또 2루트 2를 좀 더하게 되는 거죠. 6루트 2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얻었는데 그 값을 또 이제 곱하기 하라고 되는데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2에다가 2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주어져 있다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응용제 풀어가는 데서 가장 근간이 좀 워낙 출제 빈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이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구해서 중심 좌표 구했고 반지름 구했고 이렇게 해서 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원하고 다시 직선하고의 관계 물어봤으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것에 이제 반지름 부분들을 이제 빼기 더하기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는 절차까지 됐습니까?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복습해서 하나하나 잘 알아가야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2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 좌표를 A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완전 제곱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지점 좌표는 좀 금방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k 플러스 8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뭐 x좌표가 0 이렇게 처리되니까 x에 0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k에다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8k 플러스 8입니다 라고 해서 b 값을 또 y축과 만나는 점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k 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5a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k 값이 1이면은 좌표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점 좌표가 기억을 문제 풀리면 a점 좌표가 마이너스 1,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5의 길이는 루트 2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뭐 맞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0이 아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AB가 지나는 직선을 P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니은을 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니은 문제 풀려면 기울기는 아이고 1분의 그럼 빼기 해주면 K인데요. Y는 그 K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뭐 0가 있으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8 K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K 공통의 x-8 플러스 8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항상 지나는 점 좌표 자체가 8,8 이렇게 처리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OP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OP 길이는 8루트 2입니다라고 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4루트 2라고 했으니까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K 값에 관계없이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을 CD라고 했을 때 CD를 지름을 양코 차는 원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식을 또 이제 K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고 전개했을 때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9K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0 돼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X 값이 2 이렇게 처리할 때 Y 값은 항상 8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요. 요게 이제 항상 지나는 CD 두 점이 되겠고 이걸 뭐 지름하는 원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8 그럼 이제 반지름 그러면 어떤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해주면 반지름 3입니다 라고 해서 원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이콜
64 더하기 1 빼기 5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중심좌표 마이너스 1,8에다가 반지름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디귿은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 뭐 K에 대해서 좀 정리되어 있고 근데 이제 문제 또 갑자기 꼭지점하고 y절편 들어가는 곳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좀 살짝 긴장시키는데 아니 뭐 K 값에 이를 때 구하가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두점지라는 직선 방식도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좀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 뭐 K에 대한 항등식 처리해서 항상지라는 점 구해가기 그럼 주어진 식도 역시 다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서 항상지라는 점 구하기 우리가 좀 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좀 긴장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가면서 연습하는 습관만 좀 들여져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실력을 쌓는 기회로 삼아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점이 있습니다. D를 지나는 직선이 AB, AC와 만나는 점을 EF라고 해주고 있고요. BC, EF를 지나는 원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아이고, 그럼 이제 도형을 좀 살짝 좀 그려보면서 위치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죠. 16이라는 점 0,16에서 AA 0,16 점 표시해주면 되겠고 B점 좌표는 뭐 0,0이니까 좀 감사합니다. 8이면은 절반 정도 해서 이렇게 C점 좌표를 이제 8,0점 적어가면 되겠고요. D점은 그러면 10이면은 좀 이쯤에서 적어가면 되는가요? D점 좌표에서 12,12에서 좌표를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AB 선은 이런 선이고 AC 이렇게 해서 또 직선을 좀 그어가지고 D점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BC, EF 만나는 점하고 BC 이런 점하고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B하고 만나는 점이 있고 EF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또 만나는 또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원의 중심을 P라고 해줬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요걸 이용하면 되겠군요. 요게 이제 직각이라는 사실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E하고 C를 좀 연결할 때 그럼 뭐가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이제 P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반원 형태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F각 이 부분들도 당연히 직각이 돼야 되겠죠. 이 성질을 좀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제 AC 부분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y는 이퀄 16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DF 직선 방정식 이런 부분들을 즉 구해갈 때 기울기가 당연히 수직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12 플러스 12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2분의 1 x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점 좌표가 이제 0,6 이런 걸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P점 즉 중심 부분들은 지금 이쪽에 E하고 C하고 이제 중점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4,3입니다라고 해서 중심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중심까지 쭉 구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넓이를 좀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그럼 뭐 F 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뭐 교점을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둘을 뭐 갖다 해서 풀면 되겠죠. 2분의 5x는 이퀄 10입니다 라고 처리됐으니까 이 돼서 x 값은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뭐 F 좌표는 4,4를 대입해 주면은 그럼 4,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에서 4,8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뭐 EF 길이 자체 부분들이 좀 나오겠네요. 4제곱, 2제곱 그러면은 2루트 5에서 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FC 길이 이런 부분들 좀 구하게 되면 또 4제곱,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4루트 5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이게 좀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넓이를 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의 절반입니다. 2분의 1을 해주고 2분의 1에 2루트 5 곱하기 4루트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 5, 20의 결과 10입니다 라고 해서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EFP 넓이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야.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뭐 주어진 좌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좌표 표시해서 나오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좀 이게 원이다라는 이 사실이죠. BC, EF를 지나는 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중간에 뭐 직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뭐 EC 이 부분들이 지름이 좀 돼야 되겠다.
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요 이제 직각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이 F각 부분들도 역시 직각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원이 갖고 있는 성질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처리 부분들이 하나둘 좀 진행된 거니까요. 그래서 뭐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직되는 또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좌표도 찾고 전체적인 이제 도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역시 연습장에다가 이런 항목들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점 0,5를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 BC가 4루트 10이라는 길이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점 D점 좌표와 BC를 이은 삼각형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 점 A는 BC를 또 3대1로 내보내는 점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B점의 X좌표는 C점의 X좌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제 넓이가 최대일 때라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좌표가 있거든요. 0,5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2라는 좌표가 좀 있습니다. 그죠? 0,5를 좀 지나는 직선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뭐 1,2는 D점 좌표가 좀 1,2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넓이가 좀 최대이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BC를 좀 이렇게 연결했을 때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넓이가 최대인 이 부분들이 수직인 이런 형태의 개념들. 그러니까 왜냐면 BC 길이 자체가 이제 딱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높이가 최대가 되느냐? 수직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에서부터 수직 이 부분들이 가장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3대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AD 기울기를 좀 구해야 되죠. AD 기울기를 좀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좀 0,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x가 1 증가할 때 y는 3 감소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BC 직선 기울기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3분의 1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3칸 증가할 때 1칸 증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루트 10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3대1 이런 부분에서 B쪽이 이제 오른쪽에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3대1 뭐 3번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3, 1, 3, 1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루트 10, 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쪽 B점 좌표는요 9, Y좌표는 3번 갔으니까 8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C점 좌표는 이런 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딱 줄어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4입니다 라고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도형적 특징이죠. 기울기 3분의 1 부분들하고 3, 1 이렇게 됐을 때 변길이가 루트 10 된다는 사실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큰 틀에서 무게중심 좌표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3분의 x 좌표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9, 1 이렇게 처리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고 y 좌표는 3분의 4에다가 8에다가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7이 되는 거예요. 3분의 7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3분의 14 이렇게 처리해서 아이고 약분이 안 되는데요. 3분의 7, 3분의 14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들. 주어진 문장에 있어서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형적인 특징 이런 부분들 좀 판단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뭐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곳에 뭐 3대1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문자로 나와 가지고 값을 구해서도 나중에 무게중심까지 가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조금 번거롭고 좀 힘겨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진 좌표, 도형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보여드렸으니까요. 연습장에 좀 메모해가면서 연습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값, B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 0보다 크다 부분에 이렇게 처리될 때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3하고 2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풀이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분의 합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A 되는데 실제로 합하면 지금 마이너스 1 되어 있으니까요. A 값은 1입니다 보면 되겠고 두 분의 곱해주면 이제 B가 될 건데 실제로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러니까 B 값은 이렇게 그래서 A 값 1, B 값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논술 문제 첫 번째 거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등식의 해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5x ab 값을 위에서 구했으니까요.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인수분해가 좀 자연스럽게 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어이구 6에 이거 5가 아닌데요. 인수분해 잘못했는데요. 와 큰일 나겠습니다. 큰일 났죠 뭐.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6 오. 습관적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인수분해를 했네요. 그죠? 인수분해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값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위에서 뭐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함수 모양을 좀 이용해서 뜻을 파악해서 방정식의 이론을 해서 a 값, b 값을 가볍게 좀 구했고요. 그때 이제 구한 값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부등식 인수분해해서 처리한 그런 절차니까요. 절차만 좀 잘 지키고 덤벙거리지 말고 꼼꼼하게 연산해서 실수 없이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19번 마무리합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그린 것 같이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도로가 있다. 도로에서 자동차 AB가 각각 90, 80 떨어진 부분에서 4, 3km 이런 속도로 중심을 향해서 좀 원점을 향해 출발했다는 얘기죠. 동시에 출발할 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전부 다 좌표와 관련된 부분이죠. Y좌표가 90 이렇게 되는데 4km니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거니까 이렇게 좀 좌표가 좀 줄어들겠고요. 요번 X좌표가 80인데 3의 속도니까 3t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간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좀 구하면 되죠. 루 기초에서 4t 마이너스 90 제곱할 거라서 이쁘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3t 마이너스 80의 제곱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루트 안에 지금 이제 제곱식 형태가 좀 처리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샤 4에다가 9 16에다가 9니까 25t 제곱이 되는 건가요? 와.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와, 98 72에다가 68이 4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어이쿠. 그럼 또 어떻게 됐습니까? 11에다가 12 120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90제곱 80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숫자가 큰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숫자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이게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최고차가 양의 2차 함수에 꼭지점 t좌표를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로 해서 꼭지점 좌표를 좀 찾아가듯이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분의 1200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5, 20, 5, 4,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t값이 뭐 24일 때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때 최소 값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럼 뭐 24를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4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 46, 96인가요? 4, 46, 96에서 90을 빼니까 그럼 뭐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4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3, 4, 12에 72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8제곱 되겠죠? 8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건 뭐 10으로 풀이가 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되셨죠? 거리는 최소가 될 때 아이고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거리는 뭐 최소값은 10km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좌표 표시해가는 과정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과정 필요하겠고 나온 이 식이 좀 숫자가 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차 함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 시점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 고시오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PQ 점들이 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P라는 곳은 0,8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를 움직이고 Q는 또 A,0 반지름이 R인 반지름 길이가 똑같군요. 원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들은 뭐죠? 좌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X 증가량, Y 증가량 이런 부분들이 되고 기울기가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분의 4 이렇게 된다라고 되는데 요건 이제 PQ 사이에 좀 기울기들 이런 게 기울기 PQ 사이의 기울기를 좀 물어본 거죠. 도형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절대값 R 플러스 A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좀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도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중심 좌표가 하나가 이제 0,8이고 하나가 A,0이 되는데 0,8 부분 좀 확실하게 아는 거죠. 8 부분들에다 좀 점을 좀 찍고요.
그 다음에 원을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기울기가 최소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0이 되려면 y좌표가 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요거 이제 반지름 길이를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 이게 좀 중심좌표 0,8인데요. 반지름 길이를 좀 4로 놓으면 되죠. 4가 되게 되면 가장 낮은 부분 4까지 오겠고, 그 다음에 중심좌표가 a,0인데 또 반지름이 4가 되게 되면 y좌표가 4까지 가는 거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소가 됐고, 최대가 3분의 4란 이야기는 원을 좀 좌측에 그려야 되겠는데요. 좌측에 이런 부분에다가 반지름이 4짜리 이렇게 좀 그려서, 이걸로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3분의 4 부분들은 이제 접할 때 부분이죠. 접할 때 부분들이니까 접할 때 모양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기울기가 3분의 4 되겠고, 우리가 그려야 될 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쪽에서 어이구 반지름 4짜리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좀 접해야 되는 이런 원을 좀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른쪽에 그릴 줄 알았더니 왼쪽에 그릴까 이런 내용인데요. 되겠습니까? 뭐 그래서 일단은 반지름이 4짜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 기울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작은 값 0이 된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R이 4라는 사실을 좀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최대일 때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직선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얘기죠. 그래서 y는 이꼴 3분의 4x 플러스 y좌표 모르니까 k 이렇게 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이제 0,8에서부터 거리가 4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는 0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8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5분의 3k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0 들어가 있고 여기다 38이 24인가요? 24 이렇게 해서 절대값 한 부분들이 반지름 4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3k-24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기울기가 3분의 4인 형태에서 접하는 부분들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y좌표가 이쪽이 y좌표가 좀 큰 쪽이죠. 큰 쪽이니까 플러스 쪽을 좀 선택을 해서 3k라는 것은 44입니다 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a 값은 또 이쪽에 a,0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또 접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4x-3y 플러스 44는 이꼴 제로 처리해 주겠고 a,0로부터 또 거리가 이제 또 4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a 플러스 44의 이제 절대값에서 처리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3k 값은 44 이렇게 열심히 대입해서 처리. 이 결과가 반지름 4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때 4a 플러스 44 이런 부분들이 어찌 처리되겠습니까? 20입니다. 또 마이너스 20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좀 답을 좀 계산해 가야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 방정식 이렇게 처리해 주면 답이 이제 두 종류가 나오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선택했거든 이 좌측 부분이니까 y 절편 부분들이 좀 작은 쪽 형태를 좀 선택해서 처리해 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a 부분들이 큰 숫자가 아니라 작은 숫자 부분들이 처리해 드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4a는 이꼴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64 이렇게 처리해 드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값 마이너스 16에서 결과를 좀 구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값을 열심히 좀 더하기 해서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정답은 뭐 1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도형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갈 때 그때 나온 부분들의 이제 도형 모양에 따라서 또 값을 선택해가는 과정까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틀 A, PQ 좌표. 그 좌표에서 이게 이제 기울기라는 사실들을 좀 이제 빨리 좀 판단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기울기의 최소, 이거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죠. 최소가 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평행한 부분들이니까 여기 부분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반지름이 4라는 사실들 뭐 이끌어낸 거죠. 여기 좌표가 이제 0,8 이런 부분들을 보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최대가 될 때 부분들 역시 지금 이런 상황이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또 좀 기억을 떠올려야 되겠죠. 문제에서 최대 치수를 보고 이런 모양을 좀 상상해야 되겠고 이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 이제 3분의 4x 플러스 k 이렇게 좀 만들어졌을 텐데 이때는 나오는 값이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두 개 좀 처리가 돼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기울기가 3분의 4인 부분들이 이렇게 위에 되는데 y절편이 큰 쪽은 오른쪽에다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고 그 값을 구해서 이제 나중에 또 이번에 또 계산해 갔을 때 답이 또 얻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또 직선이 또 이제 두 개 중에서 이제 이렇게 y절편이 좀 작은 쪽 형태를 또 선택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모양에 맞는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의 뜻을 해석해서 처리하고 그에 맞춰서 답을 좀 구해가야 효율적인 연산이 되는 거니까요. 도형적인 특징, 도형에서 주어진 좌표가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시험 장소에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까탈스러우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까탈스러웠는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제법 그럴싸한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